안녕하세요. 연결습니다. 현재 시각 일요일 오전 8시 54분을 지나가고 있고요. 내일이면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죠. 최근에 주주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이슈가 발생한 이후에 엄청난 하락 변동성이 나타나다 보니까 우리 주주님들 너무나도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당장의 월요일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지금이라도 매도를 하고 종목을 교체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추가 상승을 보고 끌고 가는 게 맞을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막막한 상황이 있으실 텐데,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쉬지도 못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러지 마시라고 빠르게 영상을 찍고 있고요. 자, 우리가 막연하게 많이 떨어졌다라고 해서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매도를 하게 되면 빠르게 계좌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바닥권을 잡고 다시 한번 올라오는 움직임이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후회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 안에서 어떠한 수급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을 해 가야 될지 상세하게 풀어드리는 시간 가질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너무나도 긴급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지체하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영상을 보시고 나서 조금이나마 우려감이 기대감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면 좋겠고요.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주주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 우리가 체크할 거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자, 첫 번째, 자, 유상증자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앞으로 어떠한 움직임이 나타날 것인가? 과연 우리가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재료라든지 모멘텀들이 남아 있는 건가? 아니면 여기에서 끝날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급적인 요인들,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락하는 과정 안에서 세력들이 전부 다 물량을 털고 나가는 건지에 대한 부분, 아니면 다시 한번 바닥권을 잡고 2차 상승 파동을 준비 중에 있는 건지, 이러한 부분들을 파악을 했을 때 우리가 단기적인 관점에서 정확한, 좀 더 명확한 대응 전략을 세워갈 수가 있겠죠. 자, 이 두 가지 포인트에서 중점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적으로 수급적인 요인부터 보여드리고 나서 그다음에 우리가 향후에 하반기에 기대할 수 있는 재료가 어떤 부분들이 있을지에 대한 부분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금요일장에서 어떠한 움직임이 나타났는지 창구별 매매 동향을 보여드려 보면, 모건 스탠리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 키움증권을 통한 개인 투자자분들이 물량 이탈이 있었고요. 자, JP 모건, 신한투자증권, UBS 증권, 외인 창구 쪽에서 물량이 유입된 부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누군가는 모건 스탠리가 팔았으니까 나도 팔아야 되나? 또는 누군가는 또 JP 모건 쪽에서 샀으니까 나도 사야 되나? 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텐데, 우리가 누가 샀고 누가 팔았는지보다 추세적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이 창구들도 이들의 평단가에 맞게끔, 현재 이 하락하는 구간 안에서도 이들의 평단가에 맞게끔 단기적인 대응을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새롭게 구성해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평단가에 맞게끔 알맞은 대응 전략을 미리 세워둬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추세에 대한 부분을 볼 필요가 있다.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죠. 자, 신한투자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서 엄청난 물량을 매집을 했다. 자, 전날에는 하한가를 기록했을 때는 물량을 던졌지만 최소한 이 구간에서만큼은 다시 한번 바닥권을 잡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대량의 물량을 집어넣었다. 자, JP모건도 마찬가지였고요. 자, UBS 증권도 하락하는 과정 안에서 엄청난 물량을 집어넣고 있죠. 자, 그렇다라고 하는 거, 최소한 현재 구간에서만큼은 하락은 제한되는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 굉장히 높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신한투자, JP모건, UBS 증권 이렇게 들어왔던 이 물량들에 대해서 당장의 다음 주 월요일에 어떻게 변화가 나타났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단기적인 대응을 해 갔을 때 훨씬 더 효율적인 대응을 해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막연하게 떨어진다라고 해서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매도를 하게 되면, 우리가 감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빠르게 계좌 망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최소한 이러한 수급적인 변화들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를 해 본다라고 했을 때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기간을 조금만 더 넓혀서 우리가 체크를 해 볼게요. 자, 보시면 20거래일, 최근에 한 달 동안의 돈의 흐름을 추적을 해보면, 키움증권을 통한
개인 투자자분들의 물량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고요. 자, 그 반면에 JP모건 아까 말씀을 드렸던 신한투자증권, UBS증권, 골드만삭스까지 자, 순매수세를 유지하고 있는 부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변동성 안에서 개인들의 투매를 유도하고 자, 이 하락 변동성을 이용을 해서 다시 한번 외인 쪽에서 물량을 매집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개인들의 투매 물량이 계속해서 나왔기 때문에 자, 이제는 단기적인 관점 안에서 자, 바닥권을 잡고 자, N자형 반등이 나타날 가능성 굉장히 높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매도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최소한 이 구간에서만큼은 우리가 자, 추가적인 대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수익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대응 전략에 대한 부분들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주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자, 어떠한 방향성이 나타났는지 다른 종목을 통해서 예시로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종목 DXVX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도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단행을 했는데 자, 단기 관점에서 엄청난 하락 변동성이 나타난 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자, 바닥권을 잡고 다시 한번 자, 재료에 대한 부분들을 노출시키면서 저가 대비해서 3배에 가까운 주가 상승을 만든 부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박셀바이라는 종목인데 자, 이 종목도 개파락 출발 이후에 바닥권을 잡고 오히려 저가 대비해서 2배에 가까운 주가 상승을 만들었습니다. 이 종목도 재료에 대한 부분들을 숨겨놓고 나서 자,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재료를 노출시키면서 급등하는 움직임을 만들었다라는 거. 자, 셀리디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주주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이슈를 자, 단행한 이후에 그 다음에 1,700원대부터 17,000원대까지 이 종목은 10배에 가까운 주가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자, 나타났습니다. 자, 세 종목의 공통점이 뭡니까, 여러분들? 세 종목 모두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단행을 하고 그리고 숨겨놓은 재료를 노출시키면서 이렇게 급등하는 움직임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오플로도 마찬가지로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자, 주가가 급락하는 부분을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 거고요. 향후에 이 바닥권에서 자, 다시 한번 물량을 매집한 뒤에 자, 숨겨놓은 재료에 대한 부분들을 노출시키면서 자,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움직임까지 만들어낼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상세한 분석과 앞으로 대응 전략 시나리오에 대한 부분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다시 한번 상승이 나타난다고 했을 때 자, 우리가 수익률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요. 다시 한번 하락 변동성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실수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모든 부분들 혼자서 대응이 어렵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청하시면 전부 다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자, 요청만 하시면 됩니다. 자, 상단에 제 개인 번호 한번 더 남겨드려 볼게요. 자, 010-4903-4619 제 개인 번호니까 이쪽으로 이오플로우니까 이오 자, 이렇게 두 글자만 써서 문자 한 통 남겨놓으시면 전부 다 여러분들께 당장의 월요일장에서 변동성이 나타났을 때 자, 우리가 어디에서 다시 한번 물량을 들려가야 될지 자, 매수 타점 관련해서 그리고 반등을 했을 때 다시 한번 어디에서 또 비중을 축소해 가야 될지 매도 타점 관련해서 전부 다 공유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긍정적인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또 아무런 대응 없이 끌고 갈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종목이건 간에 점 찍어놓고 올라가는 종목은 없고요. 이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 간에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기 위한 변동성 자, 그 가운데 싼 가격의 물량을 매집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텐데 우리가 이런 자리들에서 수급적인 변화들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자, 대응을 해 간다라고 했을 때 자, 분할 매도 관점에서 대응을 한다라고 했을 때 자, 확정 수익을 챙겨가면서 불안하지 않고 자,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타점 관련해서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이유라고만 자, 상담 번호로 남기셔서 자, 혼자서 고민하시다가 실수하지 마시고 함께 대응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요일이니까 자, 월요일 장 시작 9시 전까지 여러분들 남겨 놓으셔야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남겨 놓으신 분들 제가 꼼꼼하게 확인하고 나서 전부 다 순차적으로 가격 전략 관련해서 이 분석된 자료까지 공유를 드릴 테니까 이유라고 남겨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너무나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지금 포기할 시점 절대 아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가 어떻게 지금 시점에서 대응을 해 가느냐에 따라서 계좌 결과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 전부 다 제가 무료로 여러분들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자,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눌러주시고 요청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민하시다가 실수하지 마시고 빠르게 남겨놓고 함께 대응을 해보세요.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앞으로 우리가 하반기에 기대할 수 있는 재료 모멘텀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그리고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이슈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는지 잠깐만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822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을 했는데 중요한 건 목적이겠죠. 자, 시설 자금에 50억 원, 운영 자금에 572억 원, 채무상환 자금에 200억 원을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시설 자금에 가장 많은 자금을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운영 자금과 채무상환 자금에 너무나도 큰 자금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러한 부분 우려감으로 작용을 하면서 엄청난 하락 변동성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왜 이렇게까지 무리를 해서까지 자금을 조달을 했을까? 단순하게 돈이 없어서 자금을 조달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끝내기에는 우리 계좌 여기서 손실 보고 끝낼 수밖에 없는 거고, 이들의 목적이 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목적에 대한 부분은 잠시 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유상증자 일정에 대해서 잠깐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보면, 신주 배정 기준일이 9월 26일이고요. D-2일이기 때문에 9월 24일까지 여러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시면 주주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다. 1000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98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더욱더 중요한 거는 예정 발행가입니다. 9,040원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향후에 1차 발행가액 그리고 2차 발행가액에 대해서 일정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겁니다. 최종적으로 10월 28일경에 이 발행가액이 확정이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일정도 너무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발행가액에 따라서 822억에 대한 이 자금 조달 계획이 변경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급락이 나타났을 때 822억이 400억으로 줄어드는 결과도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다시 한번 주가 상승이 나타난다고 했을 때 822억이 1000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발행가액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러면 회사 측에서 당연히 시장에서 악재로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이슈라고 볼 수가 있었겠지만, 이렇게 결정을 했다라는 거. 뒤에다가 호재를 숨겨놓고 재료를 숨겨놓고 주주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을 발표를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당연히 이 주가를 끌어올려야 주주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성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재료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현재 단기적인 하락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지만, 걱정보다도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왜 이러한 유상증자를 단행했을까에 대한 부분. 결국에는 매각에 대한 이슈가 일전에 있었는데, 매드트로닉 이어플로우 인수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있었죠. 지난번에 채용 공고에서 이어플로우 인수에 대한 내용이 다시 한번 나타나면서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할 만큼 이슈가 있었는데, 결국엔 이런 거죠. 시장에서 이어플로우가 매각이 된다라고 했을 때 호재로서 받아들이면서 상한가를 기록할 만큼 이러한 변동성을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 일전에 매각에 실패했을 때에도 대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매드트로닉과 인수 계약이 종료가 됐다라고 해서 서로에 대한 관심이 없어진 건 아니다. 그리고 인슐렛과 소송 진행 사항을 계속해서 주시하기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블루오카라는 펀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어플로 소송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매드트로닉이나 다른 잠재적 인수자들과 재계약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매드트로닉과 거래 체결과 관련해서 여전히 상호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매각에 대한 부분을 염두를 해두고 채무 상황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주력 제품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미리 준비를 하고 있다. 결국에는 매각이 됐을 때, 매각하고 나서 이렇게 유상증자를 하면 누가 긍정적으로 보겠습니까? 당연히 안 좋게 볼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처럼 매각 이전에 최대한 재무적 건전성, 그리고 경쟁력 강화에 대한 부분들을 마무리 지어놓고
매각을 시키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물론 매드트로닉에서 이어플로우 인수에 대한 부분을 부인하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니땡 굴뚝에 연기 날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부분들 물밑 작업이 진행될 가능성 굉장히 높다. 자, 이러한 매각이라는 재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단에서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릴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이런 것처럼 여기서 끝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가 충분히 계좌 회복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응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자, 이러한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을 드릴 테니까 자, 상담 번호 010-4903-4619번으로 2호라고만 빠르게 남기시고 나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전부 다 체크를 해두고 나서 자,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최근의 시장 상황 너무나 어렵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계좌 상황도 자, 힘드신 분들 많으실 텐데 제가 추가적인 종목을 통해서 수익 가져가시게끔 종목 한 가지 선별해서 가져왔습니다. 자, 이 종목도 제약바이오 섹터 종목이고요. 임상 3상을 추진 중에 있고 그리고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유한양행이 FDA 승인이 되면서 엄청난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 종목도 급등 전에 미리 매집을 해둬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급등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사야지 이러시다가 기회 놓치시면 절대 안 되고 자, 당장에 매집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려보면서 어떤 종목인지 잠깐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이 뭐냐면요. 상승 모멘텀으로 표적 항암제 관련해서 미국 FDA 3상 임상 계획 승인된 기업이고요. 미국의 머크사와 병용투여 요법을 통해서 이미 기존 치료법보다 뛰어난 효능을 확인했기 때문에 자, 임상 3상에서도 긍정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FDA 승인이 됐을 때 자, 11조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폭발적인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자, 24년 임상 3상 시작 기대감만으로 자, 폭등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차트를 보시면 자, 2019년에서 20년까지 임상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자, 10배 가까운 상승이 나타난 이후에 자, 3년 이상 오랜 기간 동안 주가 조정이 이뤄진 상황이에요. 자, 대시세가 나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3년에서 자, 길면 5년 동안 저 조정을 받는데 자, 이미 3년 이상의 조정 기간을 거쳐 왔고요. 자, 앞선 구간에서 여러 차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물량 매집이 이루어졌죠. 자, 이제 막 대시세 초입 구간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2019년에서 20년까지 자, 뭐 때문에 올랐습니까? 임상 이상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자, 올해 뭐가 예정되어 있다라고 했죠? 자, 임상 3상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019년도부터 임상 2상을 진행을 하면서 3, 4년 동안 자, 유효성과 안정성을 입증을 했고요. 자, 기존 약물 대비해서 뛰어난 효능까지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따라오죠? 자, 기대감이란 게 따라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바이오 주식. 자, 임상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자, 이 기대감으로 가는 겁니다. 자, 임상 3상에 돌입을 했을 때 자, 기대감으로 자, 10배 이상 다시 한번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이미 바닥 구간에서 메이저 수급들이 유입이 되면서 자, 50% 이상 상승이 나오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늦기 전에 자, 지금 당장 여러분들 매집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받아보고 싶다. 자, 이러시는 분들은 상단에 번호 있죠. 010-4903-4619. 자, 이쪽으로 히든 이렇게 두 글자만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한 분 한 분 자, 순차적으로 매수가, 목표가, 자, 그리고 보유 기간까지 자, 대응 전략 보내드릴 테니까 자, 늦기 전에 자, 받아보시고 수익 만들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히든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되세요.